반갑습니다. 패션 마케팅 5주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제출받은 그 과제 리뷰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패션 산업군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소개를 해봐라 라고 이제 1번 질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패션 산업군 혹은 패션 관련 산업군, 패션 지식 산업군에 어떤 종류들이 들어가느냐를 이제 한번 살펴봐라 했더니 요 과제는 이제 제가 지금 이 녹화 뜨기 위해서 열었을 때 가장 최근 자료로 올라온 학생 거를 지금 제가 이제 뽑았어요. 뽑아서 이제 갖다 붙여놨는데 친구가 패션 산업군은 파이버 산업, 텍스타일 산업, 의류, 어페럴 산업, 유통 산업의 네 가지가 속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여기는 뭐 원단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의류 제조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한 관련 사진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패션 관련 산업군과 패션 지식 산업군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패션 관련 산업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액세서리 같죠? 여기는 이제 신발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액세서리, 신발, 안경, 가방, 모자, 화장품 혹은 뭐 메이크업, 인테리어까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머물러 있는 공간의 공간 개념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몸에 걸고 달고 붙이는 모든 것, 옷을 제외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션 지식 산업군이라고 해서 이 친구 상당히 감각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 패션에 대한 교육기관을 상징하는 얘기로 이제 우리 대학의 정면을 이렇게 첨부를 해줬는데 이제 이러한 패션 관련 교육기관이라든지 혹은 정보를 알려주는 기관 해서 이제 패션 잡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을 더욱 알리고 촉진시키는 그런 산업 유통은 어디로 갖다 뽑는 게 나을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패션 산업군 안에 마지막 그 스트림 단계인 다운스트림의 유통을 넣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유통 바잉이라고 차라리 여기서 유통을 위한 바잉 오피스, 유통을 위한 바잉 오피스나 패션 스튜디오, 그 다음 잡지, 패션 관련 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표현을 아주 참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대단히 센스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패션 산업의 스트림 단계, 스트림 구조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혹은 업스트림의 단계, 이게 이제 뭐예요? 파이버, 텍스타일, 원단 산업을 업스트림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저한테 옮겨 쓰면서부터 이게 뭐가 안 맞기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파이버, 텍스타일, 원단 산업을 우리는 업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드스트림 혹은 뭐 제가 이제 그렇게는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짧게도 표현을 해줍니다. 짧게. 그래서 의류, 제조 산업까지 내려볼까요? 어페럴 산업 혹은 의류 제조 산업이다. 그 다음 3단계는 이제 유통산업. 그래서 이 안에 속하게 되는 뭐 어떤 유형으로서는 우리가 제일로 많이 하는 소매 업종으로서는 백화점, 전문점, 편집샵, 할인점, 뭐 기타 등등 재래시장 혹은 또 뭐 보세 가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하는 산업이냐? 이러한 다운스트림의 영역에 속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발전의 4단계, 단계별 컨셉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발전 단계, 생산 지향 단계, 그죠? 1단계가 생산 지향 단계, 2단계가 판매 지향 단계, 3단계가 마케팅 지향, 4단계가 인간 및 생태학적 영역 지향 단계. 이렇게 해서 자, 그 각 단계별 컨셉이 뭐냐, 주제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주제가 뭐다?
제품이 컨셉이 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제품이 컨셉이 된다라는 것이고 2단계는 판매가 컨셉이에요. 3단계는 마케팅이 컨셉이 되고 4단계는 자 여기서 사회적 컨셉이 아니고 사회적 마케팅이 컨셉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뭐 그냥 습관적으로 이걸 공부하다가 보면은 여기도 생산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도 그냥 아까처럼 사회적 컨셉 혹은 뭐 인간 컨셉 뭐 이렇게 적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마도 학기 말에 우리가 시험을 쳐보면요. 분명히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적는 학생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품 컨셉에서 판매 컨셉에서 마케팅 컨셉, 사회적 마케팅 컨셉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네 단계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용어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이 단어도 사실은 여기서 엄청 중요한 단어죠. 진정한 마케팅의 단계가 그럼 어디냐?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 지향적이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관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 비로소 생산자에서 소비자 단계로 이렇게 전달된 그런 단계가 이 3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케팅 4단계가 기본이 되면 마케팅 미국, 그러니까 마케팅의 가장 뭐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미국의 마케팅 7단계 중에서 3단계와 6단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려서 정리를 해봐라. 자, 3단계는 20년에 해당되는 30년대에서 40년대 끝까지 49년까지 뭐 이렇게 딱 보면은 한 20년 정도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는 거고요. 6단계는 에콜로지 단계, 에콜로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도로는 70년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세일즈 지향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뭐가 더 많아졌어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잉여 제품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팔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세일즈맨을 고용을 한다라는 거죠. 세일즈맨을 그다음 우리 제품에 대한 광고를 다른 경쟁사보다 먼저 해서 소비자들한테 빨리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같은 경우는 기업이 아주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랬습니까? 환경 공해 문제부터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문제까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마케팅을 펼쳐나가는 단계가 6단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볼 때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되게 이렇게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업 중심이냐 아니면 사회 중심이냐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 중심적 마케팅 전략이냐 이거를 딱 이제 한 표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제 기업 중심 혹은 생산 지향적 같은 얘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또 표현을 철학의 개념으로 마케팅 철학에 대한 개념으로 따지면 이렇고 사회지향적 마케팅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내용만 보면은 이 친구는 아마도 마케팅의 발전 단계에 관한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착하게 그림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출처까지도 이렇게 밝혀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패션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패션 산업에 대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케팅, 원론적인 마케팅의 개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다라고 보면 앞에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지금부터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냐?
패션 마케팅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이제 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마케팅의 기존의 개념에서 패션이라는 어떤 특성, 우리가 앞에서 한 패션이라는 것의 특성에 대한 것들이 플러스가 돼서 패션 마케팅이 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다음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션 마케팅의 개념이라고 뭐 거창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특별히 이전에 했던 마케팅의 개념과는 다를 것이 없고 그 주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패션 업체가 되든지 하여튼 패션이라는 것이 그 주체가 된다라는 거, 이것만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패션이라는 것이 다른 제품과의 어떤 구별되는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러한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 활동을 할 때 반드시 고려되고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패션 마케팅만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마케팅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똑같은 개념이에요.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들을 한 모든 그런 포괄적인 어떤 활동을 패션 마케팅 활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션 마케팅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적절한 상품이 뭔지를 개발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상품에 대한 가격, 적절한 가격은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정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다음 이러한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어떠한 판매 촉진 활동을 하는 것이냐, 또 어떤 시기에 만들어내야 되냐, 어떤 구색을 해야 되느냐, 얼마만큼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인가 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패션 마케팅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인가요? 뒤에 가보면은 아마도 이게 문제로도 아마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 돌발 퀴즈라고 지금 하나를 내놨어요. 돌발 퀴즈 뭐냐? 혹시 여러분들이 머천다이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천다이징.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개념과 머천다이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지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반드시 정리를 해서 마케팅과 머천다이징의 개념에 대한 차이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 시간 내용에 이러한 마케팅과 머천다이징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설명을 하겠죠. 자, 그러면 MD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머천다이징의 약자를 줄여서 우리가 M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MD가 그럼 과연 뭐냐? 마케팅은 아주 폭넓은 개념으로 뭐 패션 원자재에서부터 이게 제품이 생산되어져서 소비자한테 이를 때까지 이러한 모든 다각적인 활동이 이제 패션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러한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단계를 마케팅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그러한 단계별 기획 활동이 뭐다? 머천다이징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한 번 더 돌아가 볼까요? 내가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이 있어요.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 그러면은 이 상품을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이며 이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획이요. 기획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상품 기획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격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이 가격의 뭐 구체적인 방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가격을 변동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기획 내용이 있어요.
판매 촉진도 역시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단계를 거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단계를 거칠 때의 계획하는 단계, 계획서를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런다? MD, 머천다이징을 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마케팅과 머천다이징의 개념에서는 마케팅이 어떤 가장 폭넓은 개념의 범위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마케팅 각 단계별 기획 활동이 뭐다? 머천다이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마케팅이 머천다이징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이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 마케팅과 머천다이징에 대한 개념을 동의어로 그냥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고요. 여기서 잠깐 이제 그래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가장 선행되어야 될 머천다이징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어페럴 머천다이징과 리테일 머천다이징이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페럴 머천다이징이라는 것은 분야가 다른 거예요. 제조업 분야,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 기획 활동이다. 그래서 제조업, 그럼 패션 산업에서 제조업 어디에 해당이 됐죠? 미드스트림 단계 있죠. 미드스트림 단계에 어페럴 산업, 의류 제조 산업 거기에서의 MD를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 어페럴 머천다이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 패션 브랜드에 소위 말해서 MD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역할이 뭐냐? 내가 우리 요번 시즌에 어떤 제품, 어떤 컨셉으로 우리 브랜드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생산을 하고 이거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그러한 MD, 어페럴 MD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머천다이징을 우리는 어페럴 머천다이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제 어페럴 MD에서의 어떤 중요 업무는 뭐냐면요.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상품 개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단계별 기획,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두 가지 주 업무입니다. 자, 2학년들한테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로 와서 물어보면요. 마케팅 시험에 문제가 뭐가 나올까? 라고 선배들한테 한번 넌지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꼭 나오는 문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하고 제품을 기획 생산 하는데 관련된 모든 업무를 어페럴 MD가 주관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테일 MD는 그럼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리테일 MD는요. 미드스트림의 단계가 아니고요. 다운스트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도 할인점에도 리테일 M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테일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요. 소매를 뜻하는 얘기예요. 리테일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소매업에 있어서 유통업에 있어서의 머천다이징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매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개념이에요? 소비자가 직접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소매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재래시장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소매 업체인데요. 그런 업체에 가서 보면 어떤 물건을 우리 매장에 갖다 놓고 팔면은 잘 팔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 갖고 오거나 혹은 우리 매장에서 팔도록 기획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리테일 MD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업무를 리테일 머천다이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가장 크게 구분을 해보면 아까 이거는 어느 단계? 미드스트림의 단계에서의 어페럴 제조에서의 머천다이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다운스트림의 단계, 다운스트림의 유통업체, 특히 소매업체에서 어, 이미 완성되어진 제품을 우리 매장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우리 매장에 어떤 제품을 갖다 놓으면 잘 팔릴까를 기획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리테일 MD의 업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요 업무가 뭐냐? 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구매 기획과 판매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이 리테일 머천다이징이다. 구매, 바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바잉. 그러한 바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과 우리 매장에 일단 물건을 들여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기획 활동을 리테일 머천다이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비교가 명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주요 업무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강조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자, 이러한 어페럴 마케팅이나 리테일 마케팅 혹은 어페럴 머천다이징과 리테일 머천다이징, 이거 지금 머천다이징에 관한 내용이니까 MD로 다시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것도 MD로 다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다? 상품 개발과 기획과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바잉, 구매, 사입, 똑같은 얘기죠. 사입과 판매 활동을 위주로 하는 리테일 MD의 공통적인 그러한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천다이징의 핵심 업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 업무가 그게 뭐냐? 우리 어떻게 하면 적절한 상품을 기획할 수 있을까? 그 상품에 맞는 적절한 가격을 기획할 수 있을까? 어떤 장소에 갖다 놔야지 잘 팔릴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요. 패션에 대한 어떤 특징이 좀 아주 가미가 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패션 제품은요, 유행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유행 현상의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그 패션 제품은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팔리지 못하면 정말로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고 제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큰 화두가 돼요. 특히 패션 제품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겨울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 겨울 제품들이 겨울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의 겨울이 아주 따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제품이 재고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계절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패션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물량이라는 게 뭐냐.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재고 남는 것이 무서워서 작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 소비자들이 원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재고가 없어서 어떻게? 매출 손실을 갖고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션 산업은 예측해서 생산하고 팔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패션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패션 산업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로 정보 산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변의 모든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또
분석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론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아주 쉽게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획을 하는데 어페럴 MD든 리테일 머천다이징이 되든 여하튼 이러한 기획을 하는데 핵심적인 업무가 뭐냐, 뭘 정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다섯 가지의 핵심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적절하다는 이 표현이 엄청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적절한 right product, right price, right place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다들 뭐가 들어간다? 적절한의 영어 right이라는 이런 용어를 씀으로써 다섯 개의 R로 시작하는 핵심 업무, 핵심이다. 그래서 머천다이징의 핵심 OR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엄청 중요한 용어죠. 자, 요 개념 여러분들 반드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패션 마케팅에 대한 핵심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결국은 패션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진정한 개념의 소비자가 들어갈 때, 배경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마케팅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누구의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필요와 욕구의 개념. 필요는 기본적인 그런 욕구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필요를 느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필요를 구체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막 불러일으켜지는 게 욕구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위한 패션 제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들에게 가치와 만족을 느끼게 할 때 이것이 이제 교환과 거래라는 수단으로 패션 시장에서 어우러질 때 우리는 패션 마케팅의 개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거를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개념이 돼서 조금 약간 스토리로 좀 엮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비자의 패션 마케팅의 핵심 개념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가 패션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가치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패션 시장에서 교환과 거래에 의해서 자, 가치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여 밑에다가 한번 나름대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에 관한 것들을. 자, 잠시만요. 자, 조금 글자를 줄여야 되겠네요.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패션 제품으로 만들어 교환과 거래에 의해 패션 제품을 만들어, 자, 용어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자, 패션 시장에서 교환과 거래에 의해 소비자의 가치와 만족을 얻는 것. 요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다 안 돼서 이제 만들어낸 문구인데요. 여기서 패션 마케팅의 핵심 개념이라면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자, 요러한 단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요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이 패션 마케팅의 핵심 개념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면은 다시 조금 앞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패션 제품은 뭐 그대로고요. 가치와 만족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정말로 이 제품을 내가 사거나 해서 만족을 느끼게 될 때 그 제품에 대한 가치도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교환이나 거래도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제품을 갖고 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대가를 치르는 그 단계를 교환. 그러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이제 거래라는 것도 두 당사자 간에 이런 행위들, 교환하는 행위를 거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요거다. 요거다. 이게 뭐냐면은, 패션 시장이라 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잠시만요. 이게 종료가 돼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요. 우리는 늘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패션 시장을 이해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맞죠? 시장이라는 개념은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우리 최소한 마케팅 책에서의 패션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 집단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닌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을 갖춘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고객, 소비자들의 집합이다라는 소비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 앞에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패션 시장은 장소가 아닌 소비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패션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보면은요. 그럼 마케팅이 왜 중요하냐? 뭐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패션 마케팅,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 어떤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경쟁이 너무나도 지금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마케팅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업체별 제품 실패나 사업 실패의 가능성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그 다음 고객 만족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이 기업 측면의 마케팅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마케팅의 이제 적용 범위. 자,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케팅 산업 패션 산업, 패션 관련 산업, 패션 지식 산업군이라는 것을 앞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패션 관련 산업과 패션 관련 또 여기에서 구분의 어떤 방법은 패션 관련 서비스로 또 별도로 한번 해놔봤네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패션 관련 산업군의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쪽은 또 패션 관련 서비스적인 측면이 뭐가 있느냐 해서 미용이 이제 일로 빠졌어요. 그래서 미용, 피부 관리, 성형 수술이나 문신, 다이어트, 그다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그런 컨설팅 같은 경우들도 뭐다 패션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리바이벌 하면서 그 개념을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마케팅은요, 앞서 여기 오늘 시간 제일 서두에 지난 시간 수업 리뷰에 대한 부분에서 나왔죠. 생산자 지향, 기업 중심 마케팅 철학, 이렇게. 근데 소비자 지향,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판매의 개념과 마케팅의 개념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본다면 출발점이 어디냐? 판매의 개념은 기업이 중심이 되는 거다. 기업이 중심이 되는 거.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제품들을 여러 가지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매출을 통한 자 여기서 이윤 창출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자 진정한 마케팅의 개념에서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다? 물건이 거래되는 장소적인 개념의 시장이 아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다? 예, 소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을 실제적으로 구매하거나 사다 쓰는 그런 소비자 혹은 고객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의 시장이다. 고객 시장 혹은 소비자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합적인 마케팅. 자, 이 통합적인 마케팅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나중에 좀 다루는 걸로 하고요. 이러한 마케팅 과정을 거쳐서 자, 여기서 가장 핵심입니다. 고객 만족을 통한 이윤이 창출이 돼야 된다. 여기는 많이 팔아서 그냥 이윤 창출이 된다면 여기 마케팅 개념에서는 고객 만족이라는 것을 이루지 않고는 앞으로 더 발전적인 어떤 그러한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에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반드시 고객 만족이라는 이 키워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판매의 개념과 마케팅의 개념은 출발점에서 끝에 있는 이런 목표까지가 다 다른 내용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판매의 개념은 누가 중심이 된다? 기업이 되면은 마케팅의 개념에서는 누가 시작이 된다? 중심이. 여기서는 소비자 시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의 목표가 여기는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그냥 창출하면 되지만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지 물건을 많이 판다 이렇게 보면 되지만 여기서는 그 주체의 대상 출발점인 고객을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이윤 창출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이제 여러분들 과제가 계속 날라오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 메일함이 완전히 지금 풀 상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열어보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매 시간마다 앞쪽에 리뷰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넣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런 상황이지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은 좀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제가 항상 문은 열려 있으니까 카톡으로든 전화로든 본인이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아주 작은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할 때 어떤 그런 앞으로의 진행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혹은 패션 마케팅에 있어서의 우리가 앞으로 다루어 줘야 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패션 마케팅 믹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막 가슴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마케팅 책에서 거의 아마 한 60% 이상의 부분이 이 마케팅 믹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될까 하는 그 이제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데 매년 이런 부분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요 제가 늘 쓰는 방법입니다. 별을 이렇게 제가 그린다라는 것은 우리 2학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별 한 개가 100개의 효력을 발생하면 별이 500개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션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케팅 전략이 뭐냐, 그죠? 이 브랜드가 성공하게 된 마케팅 전략이 뭐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제품을 어떻게 했는지, 가격을 어떻게 했는지, 유통을 어떻게 했는지, 촉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세요. 가장 쉽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케팅 전략을 구성한다,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 패션 제품에 관련된 거, 혹은 유통에 관련된 내용, 가격에 관련된 내용, 촉진에 관련된 내용을 계획하고 이것을 수행하는 그러한 능력이 뭐다?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션 마케팅이 되든 그냥 일반 마케팅이 되든 이 원칙은 옛날부터 정해져 온 그러한 룰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마우스를 들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제가 여기다가 살짝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제품을 영어로 표현했을 때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라는 개념을 어떤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 어디에서 팔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플레이스, 장소적인 의미. 그 다음에 촉진이라는 것은요, 아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모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품과 가격과 유통과 촉진,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에 대한 아주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누구에 맞는, 우리 고객에 맞는, 우리 브랜드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결국은 패션 마케팅의 내용이다.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P로 시작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명 이 패션 마케팅 믹스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다가 네 가지 P로 시작하는 것들의 믹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포피 전략, 포피 믹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제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지우개로 다 지워보겠습니다. 포피 믹스라는 것은 자, 어떤 내용이 패션 디자인을 발상을 하고 디자인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품들로 구색을 맞춰서 어떤 브랜드로 어떤 패키지나 라벨 등으로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프로덕트 기획입니다. 그 다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의 수준이나 범위,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어떤 판매 조건으로 할까 하는 것들을, 여기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들, 이것이 뭐다? 프라이스다. 프라이스에 대한 전략이다. 그 다음 이제 플레이스라는 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제품을 관리하면서 팔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 촉진이라는 것은 광고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이제 판매 사원이 팔 때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어떠한 홍보 방법으로 어떠한 판매 촉진 방법으로 팔까라는 것을 계획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케팅 믹스 이꼴 마케팅 전략, 그 다음 이것을 포피 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패션 마케팅에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떼서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이제 좀 많이 지나서 사실은 요 다음번에 이제 포P 말고요, 포C에 대한 것도 제가 뒤에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급하게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한 것들이 제품 전략이에요. 필라라는 브랜드에서 코로나 극복을 키워드로 하면서 제품을 다각화, 협업, 글로벌화하는 이러한 제품 전략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난 게 있어요. 요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정지 버튼 눌러서요,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가격에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치킨이 5,000원이고 청바지가 9,900원인 마트 가격의 파괴가 왜 났을까 하는 어떤 그런 그 기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동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과 관련된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도 역시 뭐다?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유통과 관련된 거. 자, 마지막 여기에 보면은 요즘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19년 10월이니까 작년 하반기쯤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니클로, 자라, H&M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SPA형 브랜드 혹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브랜드들이 이제 어느 절정기까지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 이제 매장 정리를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M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이익이 좀 감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여기 보면은 매장을 어떻게 내고 뭐 170개 매장을 폐점할 얘기다. 그래서 매장의 수를 늘리고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매장을 어디에다 내고 어떤 것을 접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뭐 전략이 유통 전략이랑 뭐 상관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여기 이제 기사랑은 상관이 없지만 자라, H&M, 유니클로, 특히 자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통 전략 안에 있는 물류 전략이라는 거, 제품의 이동과 관련된 그런 물류 전략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촉진, 이러한 식으로 기사를 낸다라는 거죠. 우리 브랜드에서, 우리 회사에서 코롱에서 골프 의류 더 메이저스라는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라고 언론 각사에다가 이렇게 보도 자료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신규 브랜드에 대한 홍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코롱에서 새로운 골프웨어가 출시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홍보 전략을 이렇게 촉진의 요소 중에서 홍보 전략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여기다가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피의 아주 간단한 설명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의 과제 노트가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위한 포피가 무엇인지를 적고,
간단한 사례를 여기에 한번 아까 제가 이제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러면은 제품에 관련된 기사가 뭐 어떤 게 있어? 제품에 대한 주제를 뭐 만들어 놓은 기사는 어떤 게 있을까? 만약에 이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굳이 패션 브랜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마케팅의 모든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패션 브랜드가 아니어도 한 번씩 사례를 한번 찾아보라 이 얘기고요. 어페럴 머천다이징과 리테일 머천다이징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들은 제가 아까 별표 한 2개는 그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파악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이러한 어페럴 머천다이징과 리테일 머천다이징을 위한 핵심 업무 OR은 무엇인가 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업 내용 안에서 또 무슨 돌발 퀴즈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체크를 하셔서 요번 주 과제로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과제를 하다가 모르겠다, 힘들다 하는 부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기 전에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요. 파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파일 형식으로 주지 않으면은 제가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5주 마케팅 본인 이름으로 4월 21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짧은 수업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마 3시간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